북한의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 핵 대응 옵션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최근 한미 모두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이 됐지만 논란이 적지 않았었죠. 정치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설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냐 아니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하. 대안이 군 당국자들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다 해야죠. 네. 핵추진 항모, 그다음에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더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군 당국자가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밝혔고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같은 핵 위협이 이렇게 고조된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전술핵 배치 역시도 지금 미국 정가에서 이미 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함께 전개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마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도 한미 국방장관하고 만났을 때 우리 국방장관도 그 자리에서 전술핵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저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가 힘들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항모 순환 배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병행돼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에 대한 논의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 방미한 후에 돌아와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항모 배치 문제도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부산항이나 진해항이나 제주항 같은 데는 포트 비지트 할 때 요금도 안 물고 서비스를 잘 할 테니 계속 좀 들리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정례적 전략 자산을 강화하는 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저걸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인계철선이란 말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인계철선이란 거 하면 탁 건드리면 바로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과거에 지금 한국에 있는 미 2사단이 휴전선을 지켰습니다. 한국군은 그 후방에 있고요. 아주 창피한 얘기죠. 2사단을 뺐어요. 뺄 때 그럼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한국군이 먼저 막으면 미군이 안 도와주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판문점에 가면 그 앞에 우리의 GP 같은 게 오울렛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만은 미군이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격받으면은 미군은 자국이 공격받은 걸로 인식해서 다 참전한다 해서 그렇게 인계철선이란 그걸 확인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신 있는 나라다 그래가지고 미군도 평택으로 빼고 뭐 쭉 빼다 보니까 인계철선이 지금 불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다시 이렇게 항공모함이 와달라고 하는 건 인계철선을 땡겨 와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항공모함 전단, 항공모함 한 척에 최신의 전투기가 80여 대가 탑재돼 있고 그냥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지스함 그리고 핵 잠수함까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한 국가의 군사 전력과 맞먹는다고 하죠. 자, 심지어는요, 김정은의 이 벙커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북한이 쏴 올리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능력, 그야말로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지고 있는 능력. 자, 이게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를 한다는 항공모함 전단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넓은 태평양을 동과 서로 나눠서 이 항공모함 전단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서태평양에는요, 로널드 레이건 호가 작전을 주로 펼치는 상황이고요. 동태평양에는 4척의 항공모함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서태평양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함께 움직이는 전단을 7함대, 미국의 태평양 함대 7함대라고 하고요. 동태평양을 지키는 이 항공모함들을 3함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항공모함 한 척과 움직이는 전단 규모입니다. 자, 로널드 레이건호가 작전을 펼치는 서태평양 7함대는요. 이지스함 등 10여 척이 함께 움직이고 핵잠수함 3척이 바닷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이지스함이 무려 30여 척, 핵잠수함도 30여 척이 함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모 전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가 당장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에 가까이 전개되기도 하는데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자, 동태평양에 있는 항모 전단의 지원을 받아서 칼빈 스노가 왔다가 또 그 다음에는 조지 워싱턴호가 왔다가 또 한때는 니미츠호가 왔다가 상황에 따라서 동태평양의 3함대 항공모함들이 번갈아 가면서 7함대를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전개를 하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우선 제가 미 해군을 설명드릴게요. 네. 미국은 동서해가 있지 않습니까? 동쪽엔 대서양에 있는 함대는 짝수로만 갑니다. 네. 2함대, 그다음에 유럽 쪽에 가면 6함대가 있고요. 이 태평양 쪽으로 3함대, 7함대가 있고 하나 더 지나면 5함대가 있습니다. 네. 중동에 가면 있는데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함은 일본 요코스카의 북바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7함대하고 5함대 작전이 발생하면 3함대 지역이 지원을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5함대 지역에는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아프간 전쟁이다 그러면 3함대에 있는 배들이 한 가고요. 6함대까지도 몰려와서 굉장히 큰 세력을 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태평양에서 지금 추가로 온다는 거는 3함대에 있는 4척의 항공모함 전단이 로널드 레이건은 그대로 있고 네. 레이건은 그대로 있고 추가로 와서 2척이 작전하는 걸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거다.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호는 서태평양에 항상 있고 일본을 근거로 기지에 머물기도 하면서 그 빈 시간대 또는 지역을 동태평양 3함대가 항모 전단이 와서 한반도에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현재 일개 항모 전단이 북한을 압박을 하다가 2개 항모 전단이 북한 압박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2배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의 필요는 뭔가 하면 동중국해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2개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네. 3함대 배가 와서 하나는 동중국해가 있고 하나는 한반도 동해에 와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필요도 있기 때문에 3함대 배를 추가 전개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를 할 경우 순환 배치를 통해서 계속 한반도 가까운 곳에 미국의 항모 전단이 배치된다. 이렇게 될 경우엔 전술핵 배치를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전술핵을 배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건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 가지고 네. 북한을 완전히 초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전술핵을 빠른 시간 내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2015년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핵 연료를 20%까지 우리가 농축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네. 20% 농축할 수 있으면 99% 농축할 수 있거든요. 그거 왜 그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언제라도 우리가 행복이 만들 수 있는데 난 정부에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장이라도 빨리 평화적인 목적의 20% 농축을 시작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한반도에 순환 배치돼서 당장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한반도 인근 전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냥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변수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한번 겪었는데요. 지난 한 2달 전인가요? 괌에서 B-1 폭격기가 오기로 했는데 네. 그때 날씨 안 좋아서 안 왔죠. 네. 그러면 미국이 괌에다가 전술 핵무기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북한이 무슨 짓을 해서 전술 핵무기 쓰겠다고 오려고 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날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럼 그 사이 북한이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지금 미국이 지금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실제 핵폭탄을 맞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태풍 얘기하시는 거죠? 태풍입니다. 네, 태풍이 깜짝 놀랐습니다. 텍사스를 네네. 휩쓸고 지금 이마인가요? 어마인가가 발음이 좀 어마죠. 어마어마한 태풍이라고 IR. 어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플로리다 휩쓰다 보니까 그게 방사능과 낙진이 없다 뿐이지 수폭 맞은 것처럼 바람이 그렇죠. 호갑이 도시가 지나가 초토화됐죠, 지금 미국이.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저 레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하면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아무 얘기도 못 하고 현장 지휘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 워낙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일들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네, 없다. 그래서 거기서 뭐 도로도 차단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로 네. 그래서 좀 노폭에 있는 이함대 배들이 가가지고 이제 구조 활동도 하고 거기에는
온갖 뭐 전쟁 상황이 재난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지난번 후쿠시마 폭발 때도 로널드 레이건 하면가에 칠함대 배가 가서 우선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지진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네. 배에서는 막 비행기가 뜨고 할 수 있어 했었는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칠함대에 배속됐다고 봐야 하는 상륙함들 같은 것들이 지금 파나마 운하 지나서 지금 플로리다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면은 전술핵을 여기 괌에 배치했던 것도 배가 절로 다 가버리면 그만이다. 네. 함함대가 순환 배치되더라도 저기서 큰 지진이 나면 안 오면 그만이다. 그래서 옛날에 드골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우리 핵무장 하겠다는 게 미국이 하지마 우리가 해준다 그랬더니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아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정치인이 나와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 전개된다고 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믿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네. 미국이 국내 사정에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을 그래서 수도 제가 있다. 늘 말씀드린 게 think the unthinkable. 알겠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상상하고 있어야 되는데 벌어지면 당황하거든요. 알겠습니다.